안과 노법인 예담TV 장nom사 정nom사입니다. 한 주 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잦아드는 느낌이에요. 농업법인 시장도 다시 활기를 조금씩은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3, 4월에 있었던 강의들이 취소가 됐던 네. 경험을 해가지고 5월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시용과 수습의 차이가 무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토리텔링 노동법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시용과 네. 수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이제 사례가 있죠. 그쵸. 네. 어떤 내용이죠?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회원사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네. 패션 의류회사였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패션에서는 어떤 직무가 좀 더 중요한 직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디자인이라든지 영업이나 그런 쪽이 그렇죠. 디자이너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시더라고요. 디자인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채용 공고를 내시면서 한 3개월쯤 일을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한 이후에 정식 채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싶다. 네. 그런 그 상담이 있었고 이후에 실제 채용 공고를 진행하면서 KC라는 디자이너분을 네네. 최종적으로 뽑게 됐어요. 네. 이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동안 일을 함께 해보면서 평가를 해보고 네. 채용 여부를 결정하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던 거죠. 첫 번째는 그분이 디자인했던 의류의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관점이나 철학이 중요한데 그쵸. 디자인은 또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네. 디자인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디자인 본부장님과 디자이너 네. 이분이 좀 마찰이 많은 거죠. 그 디자인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이 디자이너 개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충돌이 많았는데 결국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회사가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 디자이너 분께 우리 3개월 동안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그 계약을 좀 종료하길 원한다. 라고 전달을 했었던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먼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혼동을 하셔서 수습과 시용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3개월쯤 일을 해보고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지점이 사실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흔히 발생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두 가지 용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개념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시용은 정식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당신의 실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당신과 일해보고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습이라는 것은 정식 채용을 했다는 거죠. 정규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이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직무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교육 기간을 좀 갖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정하는 것이 수습이다. 두 가지 개념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수습은 정식 채용된 이후에 교육을 받는 기간인 거고 그렇죠. 시용은 정식이 채용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용이나 수습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 부분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장nom사님이 경험하시는 회사들은 보통 몇 개월로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3개월이 많고요. 뭐 길면 6개월. 근데 최대 1년까지 하는데 맞고 거기는 이제 교육이 좀 전문적이고 위험한 업무라 교육이 많이 필요한 데는 1년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3개월 정도로 이제 잡고 있죠. 그러면은 시용과 수습 기간에 해지 또는 해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습과 시용 또는 시용과 수습이 개념이나 법적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수습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된 상태에서 그냥 적응 기간을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습이 끝났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고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달리 말하면 해고가 굉장히 어렵다. 일반 직원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용은 아무래도 테스트 개념, 한번 시험 삼아 써보는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실력이나 태도나 능력이 안 좋다면 관계를 종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표현을 하니까 해고가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 성격을 봤을 때 시험 삼아 써보는 기간이니 정당한 이유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이유를 요구한다는 것이지 뭐 아주 해고가 쉽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네. 유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우선 앞서 살펴봤던 시용과 이 수습의 개념을 잘 구분하시고 네. 그에 따른 적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수습은 정식 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제로 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네. 또 시용계약은 시험 삼아 쓰는 기간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계약서를 구분해서 쓰시는 게 필요하고 공통점은 시용이든 수습이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뭐 문구 하나 정도 뭐 시용이다, 수습이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놓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 네. 기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간 중에 보통 또 수습은 임금을 약정한 것보다 좀 적게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용계약을 네. 체결할 때 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요? 먼저 이 시용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삼아 써본다는 목적이 강하죠. 그러면 결국 3개월 동안 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에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럼요. 무엇을 평가할 거며 어떻게 평가할 거며 그 다음에 누가 평가할 거며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서 할 거며 이런 것들 사실 안 정하죠. 안정하죠. 그리고 네. 3개월 지나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두자 얘기 하시는데 목적에 맞는 네.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하는 거 계약 시에 안내해드리고 이 기준대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상 실무자들이 네. 수습과 시용의 그 개념을 혼동해서 시용인데 수습기간이라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나요? 수습이나 시용이 법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시용 성격이지만 수습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습 계약서에 적으면서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를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수습이란 뭐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능력, 태도, 업적을 평가하고 이후에 정식 취업을 결정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고 평가는 그렇죠.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용은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바람직한 평가 방법은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잘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 네. 그 다음에 업적, 네. 그리고 태도나 또는 뭐 근태 상황 등 네. 이런 것들을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평가 방식인데 단순히 그냥 점수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술형 평가를 같이 실시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당 팀장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네.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지 그렇죠. 유관 부서의 팀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로부터 함께 평가를 받는 것도 법적 안정성을 좀 높이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평가 항목을 설정하실 때 뭐 디자인 업무라면 그에 맞는 그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디자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네.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항목별 점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 요즘에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제가 왜 이 점수가 나왔냐. 그렇게 했을 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용계약의 해지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리스크를 좀 더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보통 물어보시는 게 정식 채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3개월 함께 일해보자 네. 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회사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해 볼 수는 있겠죠. 3개월 계약직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하시면 법률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단점은 좋은 인재가 3개월 계약직이라고 제안했을 때 우리 회사로 올 가능성은? 그렇죠. 우수 인재 확보가 힘들죠. 네. 그래서 어느 것이 낫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들고 네. 회사의 이 인재 관리의 그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이냐. 네.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네. 네, 뭐 꼭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용과 수습의 차이 및 해지 또는 해고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용과 수습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수한 인재들을 잘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비 내담TV 장롱사 정동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